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질풍지경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질풍, 세찬 바람이 불어야 굳셀경, 풀초, 굳건한 풀임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살면서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우왕좌왕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위기 시에는 그 상황을 멋지게 타개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어떤 세찬 바람이 불지 모르지만요. 꺾이지 않고 잘 버텨내는 굳센 풀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주제가 대변 실금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게 좀 요실금 하면 좀 익숙한데 대변 실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예, 이제 제가 2주 전에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요실금은 이제 소변을 참을 수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소변이 지리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변 실금이라고도 하고 변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대변을 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배출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물변이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딱딱한 변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변 실금은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밖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찰을 하다가 보면은요,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누적되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이제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제 3분의 2 이상이 65세 이상 여성분들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 그 다음에 여성에 있어서 나이로 자꾸 높아질수록 이런 증상들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변이나 전에 제가 요실금을 말씀을 드릴 때도 대부분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하지는 않고 이제 몸에 좀 체력이 떨어졌다, 잠깐 실수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묻다가 보면은 3년, 5년, 10년,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출산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변실금이라는 게 고연령 여성분들에게 특히 자주 발생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면서요.
당연히 이제 골반의 근육이 이제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바로 치료를 하지 않는 원인이 큰 이유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높아지면서요,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근육량 자체가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고연령 이제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거의 뭐 좀 잘 안 보인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한 10년 전에는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많이 안 나타났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에게서도 한 5% 이상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요. 당연히 이제 골반 근육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무리가 오면서 이제 변실금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다이어트나 그 다음에 이제 변비약을 많이 투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치질이나 치액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변실금이 오는 분들이 있어서요. 요즘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도 이제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치질이나 치루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들은 좀 내가 변실금에 뭐 좀 증상이 좀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그 치질이 있다고 해서 변실금 증상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치질이나 치액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변을 볼 때 복부에 이제 복압을 많이 가하게 네.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변비약이나 관장약을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장기적으로 써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질 수술을 했는데 치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근육의 힘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이라든지 이제 변비약을 오랫동안 투여하면서 이제 직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민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질병들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좀 치료 부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부작용보다는요, 이제 우리가 인체가 똑같이 수술을 했어도, 수술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회복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검사해보면, 검사상은 완벽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항문이 한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조일 때 전체적으로 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복부에 복압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체질 검사나 몸에 이제 장부라든지 장에서 이제 흡수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분 변실금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전에 요실금 증상을 조금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증상들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변실금의 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 증상은 이제 변을 약간 지리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런데 이게 첫째적으로는 이제 가스가 나가면서요. 그 다음에 변이 같이 묻어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대변이 나가는데 가스와 상관이 없이 물변이 좀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물변도 아니고 딱딱한 변이 조금씩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변이 나가도 의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변이 마려운데 가스가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변이 조금 나왔는데 또는 가스가 나갔는데 내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항문의 이제 근육이라든지 장에서의 수분 흡수 능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이 천수신경이 골반 근육 쪽, 그 다음에 항문 근육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신경이 이제 오래된 병이라든지 특히 이제 당뇨 합병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중풍 질환을 앓고 있는 뇌졸중 질환이라든지 체력이 떨어지면서요. 신경의 어떤 감각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변 실금이라는 게 생기는 구체적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 원인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근육, 항문 근육이 이제 약해진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골반 근육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골반 근육이나 항문 근육이 약해진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항문 근육을 주관하는 신경이 병증에 의해서 신경에 이제 손상이 온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대부분은 이제 가스라든지 물변 쪽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히 이제 배꼽 이하로 해서 배가 차가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배가 차가우면서 하초에서 율동 운동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와도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요, 배꼽 아래가 많이 부풀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배꼽 아래 한방에서는 이제 명문화라고 하는데, 이 명문화의 힘은 부족한데 배꼽 위에 너무 체중 증가가 무겁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이제 대장이나 직장에서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요. 그 힘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몸이 차갑고 배가 나온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각각의 원인들에 맞는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근육이죠. 항문 근육하고 이제 골반 근육이 이제 약해진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게 남성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에서 연세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데요. 요즘은 이제 특히 골반 항문 근육이 약해지는 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적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요, 항문을 조이는 운동을 자주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특히 또 항문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변비약이라든지 관장을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변을 조이고 있어야 되는데요. 관장을 통해서 변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사를 시키다가 보니까는요, 항문 근육이 약해지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 근육도 대체적으로 이완이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건강한 사람도 항문 조임근이 힘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변비약이라든지 관장을 자주 사용을 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천수신경이 이제 어떤 병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실금 증상이 있는데 내가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뇌졸중을 앓고 있거나 당뇨가 오랫동안 앓으면서 조절되지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이 신경이 오랫동안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히 변비약이라든지 관장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서요, 네. 근육 자체가 힘이 떨어지면서 이 신경에도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변실금이 나와 있는데 내가 전혀 의식을 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정밀 검사를 받아서 내가 어떤 신경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병명이 원인,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제 척추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 질환이 있을 때도 이 변실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항문을 근육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잘 안 되시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똑같이 평상시에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젊었을 때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수술을 하면서 이제 암이라든지 어떤 궤양에 의해서 대장을 조금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를 해서 변이 좀 딱딱하게 이렇게 고형물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힘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물변으로 되면은 요 변실금 증상이 조금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항문에 근육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장이나 소장에서 영양분과 이제 수분 흡수를 강화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변실금 주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타나고요. 네. 나의 체력이 좀 약해질수록 나타나기 때문에요. 몸이 차가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도 내가 배를 만졌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를 만졌는데 유난히 배꼽이 좀 차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차다는 것은 장에서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명문화쇠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이제 증상은 배만 차면서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그러면서 이런 시린 증상이 나타나면서요. 손까지 같이 차가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장이라든지 손과 발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제 뜸요법이라든지 이제 약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약침 요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나쁘다는 것들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음식이 중요한데요. 일차적으로는 이제 치료 요법 중에 이제 식이요법과 이제 수술 요법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제 한의원에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온다든지, 그 다음에 신경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없어서 자기가 이제 조절 능력이 잘 안 되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때는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일단 절대 첫째 조건이 배가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먹고 나서 바로 배부르다 그러면 이미 과식이 된 거거든요. 과식이 되면 위에서 이제 무리가 가고요. 내 몸에서도 심장에서도 위장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장이나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 자체가 떨어지고 하초의 힘도 직장에 항문 괄약근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식을 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첫째 조건이 물하고 같이 드시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고형 대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반드시 한 20분이나 될 수 있으면 갈증이 나면 조금 드셔주시는데요. 갈증이 안 나고 견딜만 하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물을 이렇게 마셔주면서 대변 딱딱한 음식하고 한 30분 정도의 이제 간격을 두면서요. 대변을 고용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자극성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맵고 너무 짜거나 너무 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든 음료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변실금 증상이 있는 분들은요 대변을 대변이 아니라 담배를 먼저 끊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장과 관련이 있는 게요. 대장은 이제 육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대장과 한방에서 표리관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제가 설명을 할 때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편분이 아프면 또 여성분들이 그만큼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 배로 써야 되고 반대로 이제 여성분이 아프시면 남성분들이 두 배로 신경을 써야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장에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요, 이때 주관하는 장부가 폐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특히 담배를 피고 나는 특히 어디 항문 수술한 것도 없고 음식을 과식하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병력을 제가 청취하다 보면 젊었을 때 이제 결핵을 앓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오랫동안 이제 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폐라는 것은 산소를 흡입하는 장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항문을 조이는 힘 자체가 폐 쪽에서의 흡입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문화에 있어서 남성분들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변실금 증상이 있다. 변실금 증상은 아니더라도 내가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간혹 가스가 나간다. 이랬을 때는 1차적으로 이제 담배를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배랑 더불어서 술도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술은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이뇨작용을 강화를 시키고요. 네. 처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당연히 표층으로 따뜻하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차가워지기 때문에요. 자극성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알코올이든 음료는 반드시 이제 피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변실금의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분은 68세 어머님인데요. 변실금이 있는 증상은 한 20년 정도 되셨습니다. 30년 전쯤에서 이제 출산을 하면서 요실금 증상이 조금씩 있었고 이제 그 뒤에 변실금 증상도 같이 나타났는데 네. 이제 이 경우를 거의 뭐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이제 요즘은 나가실 때도 항상 변을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돼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 체질이었고요. 항문 괄약근 힘 자체도 떨어졌고 여기 어머님은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오랫동안 걷고 또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나면은 항문이 밑으로 처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자궁도 이제 밑으로 처지는 증상들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근육이 골반이 항문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요. 항문 근육이 이렇게 조여주는 힘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보증익기라고 하는데요. 중기를 거들어 올려가야 항문이 부푸는 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완치 치료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어머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힘들면 밑으로 이제 처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일을 하시다가 배 밑으로 자궁 쪽으로 항문 쪽으로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나 어떤 밖에서 뭐 말씀을 하시다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무조건 가서 누워서 이제 쉬는 것을 꼭 지키시라고 하면서요.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이런 섭생을 잘 지켜서 일상생활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는 치료 사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어머님처럼 요실금이랑 변실금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요실금 증상이 오다가요. 이제 요실금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몸에 무리가 오면서요. 변실금 증상이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병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4년 이상 오랫동안 이제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변실금은 여성분들이 좀 많이 앓는 병이라고 하셨는데 남성분들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소변, 대변 냄새가 나신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담배를 좀 오랫동안 피우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폐가 약해지시고 젊으셨을 때 결핵을 앓으셨던 분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과민성 대장을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75세 아버님인데요. 변실금 증세가 이제 나타난 지가 이제 4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항문 조임근을 아버님이 하실 때는 괜찮은데 아버님이 이제 좀 다른 일을 하시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특별히 이제 혈압약하고 이제 당뇨약을 드셨고요. 아버님이 이제 30년 전에 이제 결핵이 지나가셨고 또 담배도 끊기는 이제 10년 전에 이제 끊으셨던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 그 맥을 봤을 때 폐맥이 워낙
약하셨고요. 아버님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 체질로 인해서 손과 발이 많이 차가우셨습니다. 예, 당연히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항문 조임근의 힘이 내 의지대로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음식의 양을 적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셨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먹고 싶다.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항문 조임근 힘이 떨어지고 몸이 차기 때문에요. 거기서 1차적으로 주의사항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밖에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밖에서 운동을 낮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이제 겨울에 이렇게 찬바람에서 하다가 보면은 하는 중에 이제 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경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차가워지니까요. 이제 감각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는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날씨가 이렇게 겨울에 추워지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시도록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몸이 차고 아랫배가 워낙 찼기 때문에요. 이제 직접으로 이제 뜸 치료하면서 이제 약물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면서 이제 완치시킨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지금 지속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변실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묵혀두다가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방치를 하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나 좀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예, 일단 추가적인 증상에서는요, 생활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변실금이 있는데 코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옆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또 이제 생활에 의욕이 사람 만나는 게 이제 무섭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자꾸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제 대변 항문 쪽에 자꾸 지리다 보니까요, 이제 위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염증들이 나타나고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피부에 가려움증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이렇게 창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암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 생명과 직결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위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내가 자꾸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 주어서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밖에 자꾸 나가서 활동을 해서 근육 자체에 이제 힘을 길러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변실금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는 밖에 집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밖에 나갈 때 내가 이제 변이 좀 샌다는 걸 아니까 긴장을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꼭 나가실 때 화장실을 조금 대변을 좀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대변을 보시고 대변이 편해진 상황에서 꼭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뭐 백화점을 간다, 마트를 간다, 어디 커피숍을 간다 이랬을 때는요, 꼭 화장실이 있는 곳을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요, 항상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는 항상 속옷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요, 특히 나가서 음식을 드실 때는요, 음식을 절대 배부르게 드시면 안 되고 음식과 이제 물을 또 같이 드시는 걸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가 조금 약간 배고프다 이랬을 때는 항문 조임근 자체가 힘을 자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 배고픈 상태. 그런데 이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또 너무 고프면 근육에 이제 조임근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약간 배고픈 정도. 그래서 배부른 거보다는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는 물을 마셔도 항상 그냥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항상 입에 한번 머금었다가 이렇게 삼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대변 실금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대변 실금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홍화씨입니다. 홍화씨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이렇게 지하철 타거나 길 가다 보면 홍화씨를 파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이제 홍화씨는 특히 뼈 건강에 좋습니다. 이 홍화는 이제 홍화의 이제 씨인데요. 네. 예, 이꽃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혈액 이꽃은 혈액 순환을 시켜주고 피를 많이 생성되게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이꽃의 뿌리, 열매는 씨앗인데요. 이 씨앗은 뼈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고요. 칼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륨 등의 성분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홍화씨에는 유일하게 유기백금이라는 유일한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유기백금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뼈가 골절이 되어 있을 때 뼈를 잘 붙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뼈 수술을 받았는데 잘 붙지 않는다든지, 골절이 되었는데 잘 붙지 않는다든지, 또 잘 넘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이 홍화씨를 자주 차요법이나 이렇게 갈아서 먹게 되면은요, 뼈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홍화씨는 보통 어떻게 복용을 하면 되나요? 홍화씨는 이제 먹는 방법이 1차적으로는 이제 홍화씨를 살짝 볶아서 끓여서 이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살짝 볶아 가지고요, 갈아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이제 갈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섭취해 주는 게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인데요. 이제 칼슘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소음인 체질이거나 위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은요, 홍화씨를 살짝 볶아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화씨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요,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생강이나 감초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요, 만약에 이제 뼈가 좀 튼튼하지 않다 이랬을 때는 뼈는 우리 몸에 이제 피, 용, 맥, 근, 골 했을 때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꼭 식사하시기 1시간 전이나 이제 음식을 드셨으면은요, 공복 시에 이렇게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체질에 맞는 복용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홍화씨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들이야. 아, 그럼 아드님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34살이고요. 네. 78kg고, 키는 179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드님,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이렇게 비염이 있는데, 코를 이렇게 좀 많이 걸거든요. 그래서, 예. 예. 코를 그 비염 증상이 있는데 콧물하고 예. 재채기도 자주 나옵니까? 그거는 제가 전번에 차여부 제가 다 받아 적었고, 예. 예. 이제 코만 이렇게 제가 많이 걸어가지고. 아, 코를 고신다고요? 머리하고, 예,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가지고요. 예. 아드님 현재 양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고, 예, 그거 비염약만 제가 그거 예. 전번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예. 먹이고 있네, 예. 예. 지금 이렇게 코를 곤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코를 좀 됐는데, 예. 예. 담배는 태우십니까? 담배는 안 피우고 술은 먹고, 예. 예. 지금 몸무게가 이제 79에 78kg인데 이렇게 봤을 때 배가 좀 나오신 분이 있고요. 예, 배가 조금 나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코를 이렇게 곤다는 것은 예, 당연히 이제 몸무게가 증가가 되면 예, 폐 예. 쪽에서 이제 기의 순환 자체가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예, 저녁 식사를 좀 적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좀 이렇게 좀 배부르게 하신 경우에는 좀 그걸 소화를 시켜서 꼭 식사하시고는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주무시는 게 필요하고 될 수 있으면 네. 저녁을 약간 적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술은 자주 마십니까? 뭐 가끔 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마시는, 예. 예. 그 다음에 특별히 젊었을 때 수술 같은 거 한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 예.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예, 창출, 예. 예, 갈근, 예. 예, 그 다음에 원래 아드님이 음식 먹을 때 좀 얼큰한 거 좋아합니까? 예, 그런 것도 예, 잘 먹는 편이네, 예. 예,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생강하고 지금 창출하고 갈근, 그 다음에 진피, 예. 예, 그걸 각 10g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강은 그 3쪽 넣으시면 됩니다. 네. 예, 동전 크기,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3개 넣으셔가지고, 예. 그거를 저녁 때 식사하시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한번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복용하시면 도움 예. 되십니다. 그러면 예, 예. 이게 비염약에다가 거의 네. 다 들어가는데 상추만 이렇게 포함해도 됩니까? 거기 비염약에다가, 예? 아, 지금 이건 따로 하셔야 됩니다. 왜 따로 해야 그러냐면, 예, 됩니까? 비염은 이제 코 점막 쪽이고, 이쪽에 네. 지금 해드리는 건 지금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배에서 예. 율동 운동이 되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폐 쪽에 예, 소통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이거든요. 예, 그렇게 예. 따로 해서 이렇게 복용하시도록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비염약은 요거 보통 이걸 몇 개월 정도 먹이면 될까요? 한 4개월 정도요. 4개월 정도요? 예. 그러면 저는 예. 저도 코를 제가 좀 많이 굉장히 많이 걸던데 그래서 제가 귀에서도 이거 삐 소리가 나고 예,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예. 목에 통증도 있고 가슴에 이렇게 따갑고 통증도 있고 그랬는데 예. 아, 지금 어머님하고는 다릅니다.
예, 저도 제가 어머님은 코를 골아도 지금 이제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어머님 현재 뭐 양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양념은 제가 먹는 게 없는데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요 차요법을 제가 많이 적어놔가지고 그걸 제가 끓이 먹고 요것도 끓이 먹고 저것도 끓이 먹고 이러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신데 코맹맹이 소리 지금 들리시거든요. 제가 코는- 코가 겨울 되면 항상 막히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는 코 막힘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어머님은 제가 아드님 불러드린 그 코골이 약을 드시면 안 되시고, 이제 어머님은 지금 그 코 막히는 거라든지 다른 지금 몸이 아픈 증상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아 그러지. 예, 예, 근데 식도염 있어가지고 목이 따갑고 예. 배즙기 뭐고 이제 가슴에 통증도 있고 그래요. 지금 가슴에 일반적으로 이제 식도염이 있을 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제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시는 겁니까? 소화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게 있고 소화가 안 될 때마다 가슴 통증이 같이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 이게 가끔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든가 그러면은 예. 이렇게 목의 통증도 더 심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한 7, 8년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양약을 먹다가 안 돼가 제가 포기를 하고 제가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통증이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있을 때 목의 통증도 있는데 어머님께서 가슴 통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이제 가슴 통증은 우리가 이제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심장 기가 이제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수술 같은 건 받으신 적 없다고 했죠? 저는요. 예. 저는 수술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진맥을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술 받은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어머님 증상이 이제 미세먼지가 있을 때 이제 목이 아플 정도면 이제 편도가 이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심장 쪽에서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코가 막혀 있어도 당연히 이제 코골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코 막힘 치료를 먼저 해야 될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이제 자율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편도 쪽이 자주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통증이 온다는 것은 당연히 편도 목 쪽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제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쪽은 이제 편도를 직접 좀 살펴보는 이제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도움 예, 많이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62세고요. 네, 키는 170이고요. 네, 몸무게가 71에서 70 정도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요. 예, 제가 대장 수술한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예, 이제 올해 1월달에 다시 검사를 맡으러 가는데 예, 항문이 이 변이 차가지고 예, 이게 저장이 돼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좀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오래 참지를 못해. 그래서 하루 밥을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하루 끼마다 3번씩 한 번씩은 넣어야 돼. 3번은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관략근이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 관략근을 거기 수술할 때 좀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 5년쯤 돼서 먼저는 그 초기에는 뭐 먹으면 싸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끼마다 많이 먹으면 매 끼마다 소변 대변을 봐야 되고 예, 아니면 이제 좀 덜 먹으면 뭐 이렇게 한 두 번, 한 번 이렇게 넣을 때가 가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그리고 대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왜 분비물이 좀 분비가 있으면 쭉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것도 좀 없더라고요. 예. 지금 5년 전에 이제 대장도 어느 정도 절제를 했다고 했습니까? 한 여기 한 10cm 정도 하는가 보던데요. 예, 대장 10cm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항문
항문 근육도 이제 거기도 일부 조금 자르셨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 들렸어요. 예. 지금 현재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만 먹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 오메가3 뭐 칼슘약 그런 거 비타민 D 이거 먹고요. 예. 딴 건 없어요. 예. 지금 그 다음에 이 대장암 수술하시기 전에 다른 수술도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고 어깨 예. 어깨 수술은 한 3년 됐어요. 어깨가 수술. 예. 담배는 안 태우시고요? 예, 옛날에는 배웠고 예. 20년 전 배웠고 이제는 안 펴요. 예. 지금 이제 혈압약은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거잖아요. 예, 네네. 그다음에 이건 드셔도 되고 지금 오메가3나 비타민 D 이런 것은 본인이 이제 알아서 드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대장을 잘라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음식을 조금 많이 먹으면 약간 하루에 3번 보고 음식을 좀 적게 드시면 화장실에 네. 한 2번 정도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비타민 D나 오메가3 이런 것은 드시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항상 배부르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약간 이렇게 배고프게 드시고 특히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때는 그냥 굶는 게 더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하고 물하고 드실 때 절대 이제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말아서 드시지 마시고, 예, 지금은 이제 그 대장을 잘라내고 당연히 이제 항문 근육도 좀 절제를 했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대장하고 항문 근육에 이제 도움되는 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황기. 네, 황기. 예, 대추. 네, 대추. 예, 그 다음에 산약. 예? 산약. 예. 산약. 예, 산약. 감초. 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5g씩 하셔서 예, 종이컵 5컵 정도 물 넣으시고 종이컵 3분의 2잔 나오게 달이세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는데 그 물을 식사를 하실 때 들 수 있으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작을 조금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위에 부담을 적게 가고 위와 장에서 수분 흡수를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한방차 요법을 제가 해드린 것도 그렇고 평상시 이제 물을 드실 때도 항상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한 번에 이렇게 예, 약물을 드실 때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머금었다가 삼키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그 경우는 이제 항문 근육을 잘랐기 때문에요. 앞에 이제 뜸이라든지 이제 약침이라든지 이제 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훨씬 도움 되십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